좋아요, 구독, 골든벨. 예, 그러면 첫 번째로 직사각형의 넓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사다리꼴의 넓이, 마름모의 넓이, 이런 걸 단계 하나하나씩 순서대로 공부할 건데요. 사실은 모든 평면도형,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그 근본 원리가 출발합니다. 예, 직사각형의 넓이. 그리고 참고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방법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의 넓이는 못 구하느냐? 구하는 것조차 시도하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게 되는 삼각형의 넓이와 사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나머지 다각형의 넓이를 구하면 돼요. 어떻게? 쪼개서, 잘라서. 그리고 5학년 때 공부하는 삼각형,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조건하에서만 가능하고, 나머지 좀 특수한 경우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가서 나머지 좀 특별히 예외적인 삼각형, 예외적인 조건 내서 넓이 구하는 방법은 그때 나머지 공부하면 돼요.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어요. 너무 양이 많고 하나씩 하면 돼요. 시간은 충분하니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가 4cm예요. 세로는 3cm예요. 이 안에 물감을 칠해 넣으려고 해요. 이 넓이, 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물감 대신에 선생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조그만한 색종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색종이라는 거는 이제 정사각형을 뜻하는 거죠. 가로가 1cm, 세로가 1cm, 이런 색종이를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이런 게 많아요.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풀을 붙여서 여기를 메꾸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여기를 메꾸려면 도대체 얘가 몇 장이 필요하냐? 몇 장. 그게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넓이와 크기, 일단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 크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색종이가 몇 장이 들어갔는지 그림을 그려서 선을 그려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세로가 3cm니까 하나, 둘, 셋. 3등분 했어요. 3등분. 가로가 4cm니까 이렇게 4등분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세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평행선을 그려보겠습니다. 평행선 이렇게. 그림은 좀 못생겼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다 정사각형 색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개수를 세면 돼요. 개수를. 그럼 이게 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니까 이 넓이는 얘가 12개예요. 얘의 넓이는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었죠? 얘가 12개라고요. 그러니까 이 넓이는 12제곱센티미터가 돼요. 근데 문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걸 언제 세요? 만약에 이 숫자가 17, 얘가 13 이렇게 바뀌면 이걸 언제 선을 그리고 언제 이거 하나씩 또 세요?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걸 세는 거 너무 바보 같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 자, 이 12가 어떻게 해서 왔죠? 4개, 4개, 4개. 4 더하기 4 더하기 4. 같은 수의 덧셈이네. 같은 수의 덧셈을 간단히 한 게 바로 뭐죠? 곱셈이죠. 4 곱하기 3. 예. 4 곱하기 3에서 10입니다. 4가 뭐였죠? 가로의 길이. 3이 뭐였죠?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가로를 개라고 표현할게요. 개. 세로는 줄이라 표현할게요. 줄. 4개가 3줄. 4개, 4개, 4개. 4개가 한 줄, 두 줄, 세 줄. 4개가 3줄이니까 4개가 3번이니까 12개다 12제곱센티미터다. 예.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확인한 다음에 둘을 곱하면 그냥 넓이가 돼요. 학생들 물론 바쁘고 힘들겠지만 가로 곱하기 세로는 직사각형의 넓이. 그냥 곱하면 되는데 적어도 왜 곱하는지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공식을 외워야 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 공부하는 뭐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 이런 거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려하는 건 가끔 학생들이 가로가 4cm이고 세로가 3cm면 이 넓이가 얼마입니까 하면 4 더하기 3은 7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4 더하기 3이 아니에요. 4 더하기 3은 뭐 약간 둘레적인 개념이에요. 테두리 4 더하기 3 4 더하기 3이 넓이가 아니에요. 4 곱하기 3이 넓이고요.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 3cm, 3cm.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단위 넓이인 1제곱센티미터가 이 속에 몇 개가 있느냐? 가로가 3이니까 3등분하고 세로가 3이니까 3등분해서 연결해주면 셋. 3개가 3줄, 그러니까 9개가 되죠? 얘는 넓이가 9제곱센티미터. 제가 아까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정사각형은 뭐다? 자동으로 직사각형이다. 예,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 볼 수 있어요. 그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면 돼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도 그냥 가로 곱하기 세로. 단 가로 곱하기 세로가 같은 수이다. 그거밖에 없어요. 같은 수를 2번 곱하면 돼요. 보통 책에는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곱하기 한 변 뭐 이렇게 써있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 곱하기 한 변. 쉽죠? 예,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뭐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것도 육각형입니다. 우리가 항상 보는 이렇게 뭐 아름다운 육각형 이런 것만 육각형이 아니고 변이 6개면 다 육각형인데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몇 도예요? 뭐 200도가 넘죠? 이런 경우는 특별히 뭐 오목 육각형. 보통은 이런 경우는 볼록 육각형. 볼록 육각형. 이렇게 찌그러진 게 있는 경우 오목 육각형. 사각형도요. 이런 것도 사각형이에요. 왜? 하나, 둘, 셋, 넷. 맞죠? 사각형. 그런데 이쪽을 이렇게 찌그러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각이 어때요? 180도가 넘어요. 180도가.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오목 사각형. 보통 사각형은 다 볼록 사각형. 아무튼 그런데 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 넓이 구하려고 하는데 왜 똑같은 그림을 3개나 그렸냐?
뭐 방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뭐 더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각은 모두 90도 수직이라고 합시다. 예. 자,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한 번에 못 구합니다. 여러 번 해야 돼요. 어떻게? 잘라서. 잘라 볼게요. 첫 번째 뭐 이렇게 잘랐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죠. 얘 더하기 얘 하라는 얘기죠. 직사각형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6. 5 곱하기 6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 여기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 5 곱하기 3. 15제곱센티미터. 둘 합쳐서 45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넓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싫어요. 저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잘라도 돼요. 자기 맘이죠. 자, 밑에 거는 가로 10, 세로 3. 중요한 건 가로하고 세로를 잘 찾아야 돼요. 빨리빨리 잘 찾아야 돼요. 이 직사각형은 이게 가로예요. 10cm가. 이게 세로고 3cm. 도형 문제는 빨리빨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눈에 이렇게 보여야 돼요. 눈에 안 들어오고 안 보이니까 못 구하거나 또는 이상한 수를 사용하거나 그렇습니다. 자, 얘는 넓이가 10 곱하기 3이니까 30제곱센티미터. 얘는 가로가 뭐죠? 이게 가로죠, 가로. 옆으로. 세로는 이게 세로예요. 5, 3, 15제곱센티미터. 둘 더해서 45제곱센티미터. 이것까지 해줄까요? 짝꿍, 가로, 세로. 여기서는 가로, 세로. 이렇게 짝꿍이고요. 여기서는 가로, 세로. 이게 짝꿍이고 여기서는 가로, 세로. 이렇게 짝꿍이에요. 그럼 조금 더 보기 편하죠? 아, 근데 하나가 더 있네. 이거 어떻게 자르지? 뭐 이렇게 자를 수도 없고. 이거는 메꾸는 방법. 그러니까 이렇게 메꿀게요. 이렇게. 그래서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뺄게요. 큰 직사각형의 가로 세로가 뭘까요? 16. 그러니까 얼마예요? 60제곱센티미터죠? 요거를 뺄 거예요. 버린다. 얘는 가로 세로가 5, 3. 예. 얘네가 가로 세로. 그럼 5 곱하기 3은 15제곱센티미터. 얘에서 이 전체에서 얘를 빼니까 남는 건 45제곱센티미터. 예, 그래서 결과는 다 똑같습니다. 이왕이면 다양하게 할 줄 아는 게 좋겠어요. 꼭 한 가지 방법. 저는 자르기만 할 거예요. 저는 빼내기만 할 거예요. 그러지 말고 다양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지금 한 게 직사각형의 넓이, 정사각형의 넓이 했죠? 그러면 세 번째, 평행 사변형의 넓이. 평행 사변형. 평행 사변형. 아까 뜻이 뭐라고 했어요? 두 쌍, 한 쌍, 두 쌍. 각각 한 쌍, 두 쌍. 각각 두 쌍이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 사변형이죠. 먼저 이름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이 변을 밑변이라 부릅니다. 밑변. 근데 얘도 밑변입니다. 둘 다 밑변입니다. 왜 얘랑 얘랑 이름이 같냐? 직사각형에서도 여기도 가로, 여기도 가로. 둘 다 가로였죠? 예. 마찬가지예요. 얘도 밑변, 얘도 밑변. 근데 얘는 위쪽에 있는데 왜 밑변이냐? 좀 이상하네, 이름이. 이건 이해가 되는데 얘는 위쪽에 있잖아. 그럼 윗변 하든가 좀 그래야지. 왜 얘 밑변이냐? 평행사변형은 반바퀴 이렇게 확 돌려버리면 반바퀴 확 돌려버려요. 확. 그러면 어때요? 모양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얘랑 길이도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밑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쪽에서 쳐다보든가 이쪽에서 쳐다보든가 어때요? 똑같이 보여요.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둘 다 이름이 같습니다. 둘 다 밑변입니다. 그 다음
그러면 얘랑 평행관계죠, 평행. 왜? 평행사변형이니까.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 이 길이 같다. 그럼 여기도 평행사변형인데 밑변이에요. 그럼 이 두 평행선과 이 두 평행선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죠? 그러니까 좀 틈이 넓고 여긴 틈이 좀 좁죠? 이 틈을 수학에서는 높이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평행선 사이의 거리예요. 거리를 평행사변형에서는 높이라고 표현합니다. 높이가 되기 위해서는 수직, 이거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기든 또는 뭐 여기에 이렇게 있든 다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이 길이 다 똑같아요.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 높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높이가 이게 되겠죠? 이거 뭐든지 다 상관없어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과 이 평행사변형은 밑변의 길이는 같은데 높이가 좀 다르죠? 높이가 좀 더 길고 높이가 좀 더 짧죠?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가 필요해요. 그냥 밑변하고요.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높이 이 길이 얘네 둘을 그냥 곱하면 돼요. 밑변 곱하기 높이. 학생들 한번 따라 해볼까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한 번 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말하세요, 말. 그리고 외우세요. 자, 결론을 먼저 얘기했는데 왜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이 안에 이 넓이, 이 크기, 여기 채우는 크기냐? 직사각형에서 왔어요. 직사각형에서. 평행사변형을 직사각형으로 변신하겠습니다. 어떻게 변신하냐면요. 여기를 자를게요. 이렇게 잘라요. 어떻게? 수직이 되게. 그래서 이 도형을 이쪽에다 옮겨 붙일게요. 이 도형을 이쪽으로 옮겨 붙이면 이 직각삼각형과 이 직각삼각형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여기다 옮겨 붙이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으로 변신해요. 근데 중요한 건 위쪽에 이 밑변의 길이는 변함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였어요? 높이도 변함이 없어요. 모양은 바뀌었지만 크기는 똑같아요.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직사각형에서는 가로 곱하기 세로였는데 평행사변형에서는 가로가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밑변 곱하기 세로가 뭐로 이름이 바뀌어요? 높이. 이름만 바뀌는 거지 이름만. 본질은 의미는 똑같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근데 여기서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앞으로는 평행사변형 구할 때 밑변과 높이를 찾아야 되는데 반드시 높이는 중요한 게 밑변과 높이는 반드시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수직으로. 기울어진 건 안 됩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나야 돼요. 기울어진 건 안 됩니다. 수직으로 만나야 돼요. 수직으로. 붙어있나 떨어져 있냐는 상관없어요.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상관없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밑변 곱하기 높이 다 상관없어요. 높이는 어차피 다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행사변형 넓이 구할 때
밑변과 높이를 잘 못 찾아요.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다시 한번 다른 평행사변형 그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평행사변형이 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밑변이면 높이는 뭐 이거든 아무거나 높이가 되겠죠? 이게 높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수직, 이 기우가 꼭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이쪽에서 쳐다볼 때예요. 이쪽에서 쳐다볼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뭐 땅바닥, 아래를 기준으로 높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싫어. 나는 여기가 땅바닥 하고 싶어. 나는 여기서 이 도형을 쳐다보고 싶어. 굳이 여기서 보고 싶다고 하면 여기가 밑변이 되는 거야, 밑변이. 여기가 밑변이. 여기가 밑변이면 어디가 높이가 될까요? 수직이어야 한다고 했죠, 수직?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이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 길이가. 그러니까 꼭 여기만 100% 밑변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로 곱해야 돼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로 곱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한 값과 얘 곱하기 얘한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같아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되고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가 돼요. 근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상관없어요.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 여기가 밑변이면 여기가 높이. 그러면 조금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이 길이를 12cm, 이 길이를 뭐 5cm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가로 곱하기 세로, 12 곱하기 5, 6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길이가 6이에요, 6. 그 다음에 이 높이가 10이에요, 10.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6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10. 그래서 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크기가 같죠? 네. 이런 문제가 종종 나와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수직이 있어야만 밑변 높이, 수직이 있어야만 밑변 높이가 돼요. 그래서 얘 곱하기 얘랑 얘 곱하기 얘는 반드시 같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드냐면 4개의 수 중에서 3개만 알려주고 나머지 1개는 네모예요, 네모. 네모가 얼마입니까?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여기를 안 알려줘요. 이렇게. 이 길이를 구하시오. 뭐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길이를 어떻게 구해요? 자대고 재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산하면 돼요. 왜? 얘 곱하기 얘나 얘 곱하기 얘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5나 6 곱하기 네모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굳이 쓰면 12 곱하기 5는 6 곱하기 뭐 네모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 12 곱하기 5 그 다음 6을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60 나누기 6 그래서 네모는 뭐 10cm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개념 설명 끝나면 다시 한번 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